국민 여러분, 요소수 문제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당과 정의 또 후보님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보고 이런 문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필수적인 소재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광주와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통합의 행보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께서 오직 보복과 적개심에 의존하면서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혜를 입어서 벼락 출세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신임을 얻었던 분이 이를 박차고 나와서 이 적개심의 정치를 고쳐오고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관훈 토론에서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일관되게 모든 특검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히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협력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변론 문건에도 손준성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러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서 특검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손준성, 김웅 의원 등 전부 다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사퇴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당 소속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을 뇌물성으로 수수받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떳떳하면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50억 클럽부터 시작해서 돈이 가는 이것을 방치하고 왜 괜히 말을 가지고 계속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을 합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무슨 검찰청입니까? 조선일보가 시키면 따라서 하는 이런 검찰 수사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윤석열 총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했을 때 13건을 기소했는데 모두가 부동산 PF 부실대출 관련 공소 사실입니다. 그중에 12건이 전부 다 대장동 PF 1155억보다 더 낮은 액수에, 심지어 11억짜리 배임,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대출 배임죄는 11억을 배임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총 1,800억의 부실 채권을 했던 이 대장동 PF에 대해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대가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음에도 수사를 안 한 이런 부실한 수사, 이 주 책임자가 중수이과장 윤석열이었고 그때 이를 빼준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철저히 특검의 정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중수이과장, 이런 사람들이 특검 노래만 불러서 되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번에 조폭 두목 이준석의 진술에 따르면은 박철민이라는 이 조폭이 이 10억을 줄 테니까 이재명한테 조폭이 20억을 전달했다는 말을 진술해 달라고 협박했던 내용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BBK 사건 때 김경준 귀국 종용 조작 귀국을 일부러 유도했다라는 그때의 편지, 김경준과 같은 감옥에 있던 사람의 편지를 위조했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그동안에 윤석열에 대한 이 TF, 이런 고발사주 TF를 확대 개편해서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 구성해서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가 그 장모, 자기 부인 모두가 지금 주가 조작 사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 의혹, 그런 표절 사건 등이 휩싸여 있습니다. 본인은 윤대진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의 로비 의혹에 휩싸여 있고 고발 사주권에 이 대장동 부실 수사까지 겹쳐 있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약 8주간 매주 3일 이상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메타버스 일정을 시작합니다. 민심의 바닷속으로 이재명 후보의 본격적인 민심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온오프라인 동시 투어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생 현장과 산업 현장, 특히 청년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실천적 대안을 만들고 공정성장과 미래 산업을 통한 행보도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가 독버섯처럼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이자 개인과 가정의 명예를 짓밟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아내 곁을 보호하려는 이재명 후보와 아내에게 격려와 치유의 마음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단호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제 우리 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는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만들고 악의적으로 유통하는 불순 세력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뿌리를 뽑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폭력배 박철민과 성남의 장모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가짜 뉴스와 공작 정치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폭력배 박철민이 국민의힘과 결탁하여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보도 등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조직폭력배의 소설 같은 주장을 확인도 없이 또 전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을 일삼았던 시발단이 제2의 시발단으로 부활하여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대선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선대위는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그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과 이들에 대한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 배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받았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에 대한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을 지시하고 완성된 문건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사실일 경우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판사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모두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며 사찰 혐의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됨이 명백합니다. 또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금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대검의 참모 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 것입니다. 두 사건의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수사정보 2 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내세워 직권남용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